작업자들이 문제와 답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혁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현장 작업자들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간에 소통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서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혁신하는 사람들은 종종 현장 작업자들을 가르쳐 생각이 없는 마네킹이다. 변화와 혁신을 싫어하는 혁신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반대로 작업자는 혁신하는 인력들을 가르쳐 현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인력으로 회사에서 필요 없는 존재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통이 필요하다거나 상호 협조를 해야 한다는 등의 말은 효용성이 없을 것이고요. 혁신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치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분석 기준에 따라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석된 내용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에 일시적이며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순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작업자 입장에서 꾸준히 바라보고 설득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차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특히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이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는 제조 라인에게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불량이 발생하여 작업자를 20명가량 일시적으로 고용하여 불량을 재작업하거나 선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이런 불합리를 개선한답시고 품질을 올려서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면 정말 우습겠지요. 누가 몰라서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경영진이 요구하는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현장의 작업자는 자신의 일자리를 없애는 아이디어를 낼 멍청이는 없을 것이고, 경영진은 이들의 자리를 없애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렇다 보니 현장의 반장이나 직장을 이용하여 개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승진이나 월급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흐름을 가지면서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성장이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존 라인에서 인력을 빼어 추가 인력 채용 없이 이들을 신규 라인에 투입하면 선순환이 되는 원리인데, 이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개선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할까요? 현장 작업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좀 더 쉽게 수월하게 품질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일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이 조금 조정이 되어도 만족도는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는 없겠지요. 최적이 아닌 최상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